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주를 한번 공부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새 인터넷에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제 텔레비에서만 봤지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공부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여명의 사주입니다. 여명의 사주인데 사주가 연월 1까지만 뭐 아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신강이다, 신약이다 그런 관법으로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전체적인 사주의 꼴을 빨리 읽어야 됩니다. 꼴, 모양이죠. 이 꼴과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딱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니까 이게 유구월입니다. 그러니까 유구월은 우리가 사주를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죠. 그런데 농사를 다 지었으면 6월에는 수확하는 겁니다. 수확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알갱이가 다 100% 익어서 이제 땅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땅이 기토입니다. 기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무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종자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거죠. 이 겨울이 해자축월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을 거친 연후에 인월에 다시 벽시가 나옵니다. 싹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사주가 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신금, 뭐 유금, 경금, 술토, 술중신금 뭐 이런 식으로 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는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열매를 값어치가 나가게 해주는 것은 화입니다. 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금은 우리가 뭐 득화이해라는 말을 쓰는데 화를 얻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가을 계절에는 그래서 이 화를 찾아보니까 화가 정화가 월간에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이 사주가 보면 이제 뭐 좀 모양이 그래요. 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금이 많은데 우리가 뭐 소위 관이라고 막 표현을 합니다. 식신에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화라는 열기가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부성,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에 거의 이렇게 갑니다. 이거 아니면 윈드, 이제 바라며 이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금들을 상대해야 되죠.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제다신약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경술이라고 하는 일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강성이에요. 아주 강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승부사 기질이죠. 이런 승부사 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술토라고 하는 게 보면은 보통 이제 이살에서는 반한살로 들어가는데요. 반한은 한마디로 한자리 한다. 사회에서 하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건데 유금이나 이런 유금 입장에서는 전부 반한살입니다. 반한은 이렇게 기세가 모이는 겁니다. 어디에? 술토의 기세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일간으로 세를 끌어오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1인자로 군림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화가 열을 주면 보통 이렇게 신금한테 열을 한 80% 주고요. 경금한테는 열을 20%밖에 못 줍니다. 중요한 것은 정화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신에게 가 있다. 경금은 반드시 병화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월지가 유금월이에요. 사회궁이자 우리가 보통 사회궁이라고 하죠. 사회궁, 가정궁, 여기에 이렇게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 음양이 다르면서 이건 양이고는 음인데요. 음이 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궁, 이걸 이렇게 싹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면 거의 결혼생활 불미입니다. 이거는 결혼 불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주를 뭐 풀 수 있겠죠. 대강 답은 다 나왔으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재가 바로 연간에 투출이 된 경우, 연간에 투출된 경우 이런 걸 직업으로 무엇을 쓸 것이냐, 군인, 스포츠, 뭐 이 정도로 거의 씁니다. 아니면 예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사주가 있죠. 찾아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자, 그래서 이런 사주는 유금은 이렇게 서방 가을에가 있죠. 그러면 해자축을 지나야 됩니다. 금이 수에 풀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목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언제 우리가 뭐 이혼 보통 대운을 잡을 때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임수와 합을 이루죠. 정화가 임수와 합을 이루면 합이 돼서 기반됩니다. 기반 없어진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작년부터 이렇게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뭐 거의 이런 이 정화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불거집니다. 정화 관의 문제.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올해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뭐 다른 건 없고 사주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뭐 이제 신강 신약 막 이런 식의 그런 걸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이 팔자가 갖고 있는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금들은 다 뭐냐 열매. 근데 열매인데 이 사주 보면 목이 없어요. 목이 원국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이 뭐 필요한 계절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원국에 여기가 요 술토가 일지가 글쎄요 시내로 갔다면 이런 식의 구조였다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혼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이렇게 글자 한자 차이로 다 끝납니다. 상당히 판세가 많이 뒤집어져 버려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그 경애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간지가. 결국은 신해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모양은 이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종자를 풀 수 있으니까요. 이걸 풀면 해중의 값을 나중에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자가 물을 얻느냐 물이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은 곡식 종자가 이게 지금 빛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경술이라는 간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일지궁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불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평궁이 술토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지 대부분 여명이 경술일주다. 그러면 거의 부부 사이에 문제를 반드시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주를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오긴 또 나오겠죠, 조합이. 이상으로 그 운동선수 여명의 사주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좀 자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